이 가처분이 결정이 나면 매각할 수 없도록 발목을 묶어 버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분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에 수익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 과정에 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실제 낙찰받은 사례도 포함되어져 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도 지분 토지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지분 토지는 소유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양도 처분하는 과정이 당연히 단독 소유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공유 상태에서 자기 지분만 처분해서는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유자가 지분을 현금화시키려면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에 대한 협의 분할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통해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됩니다. 먼저 협의를 통한 분할 방식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물 분할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쪼개는 것입니다. 토지의 특성상 지분권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현물 분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토지를 현물로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금 분할, 현금 분할 방식입니다. 지분 토지를 통째로 매각한 이후에 그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토지 분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배상 방식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본인이 단독 소유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지분에 대한 현금화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소송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고 내가 혹여나 패소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공유물 분할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다릅니다. 질 가능성도 없고요.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취득한 지분을 현금화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다. 조금 길게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재판상 분할 절차는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제기, 두 번째는 확정 판결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확정 판결을 기초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고 그 낙찰 대금에서 자기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게 됩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절차고 생각보다 쉬운 절차입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갑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갑의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을이 그 소송이 들어오자마자 자기 지분을 병에게 팔아버리면 여러분은 을에게 제기한 소송을 멈추고 다시 병에게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에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병이 다시 정에게 자기 지분을 매각하면 다시 여러분은 정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 을로 하여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처분이 결정이 나면 을은 이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 끝까지 갈 때까지 자기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발목을 묶어 버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혼자 할 수 있느냐?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자료를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낙찰받으신 토지의 주소 그리고 공유자의 인적사항만 제대로 기입하시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절차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낙찰받은 이후에 현금화 시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영상으로 전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론만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낙찰받은 사례를 그대로 대입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하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낙찰 사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꿈에 그리는 매각 결정 통지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곧 받으실 거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결정 통지서, 체납자 매수인, 매수인은 낙찰자입니다. 그리고 공매 재산의 표시, 낙찰받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분의 6분의 1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대금은 5,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결정 기일은 8월 22일 10시입니다. 매수 대금의 납부 기한은 매각 대금이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30일 이내 9월 21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납부하지 못하면 2주까지는 연장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현금화하는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협의 분할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6분의 1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권자 5명에게 협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을 다 보내는 이유는 등기 우편은 내용 증명 형식으로 보내는 거고요. 일반 우편은 반송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혹여나 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등기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체국 직원이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못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그대로 우편함에 놓고 나오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일반 우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전달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 두 가지 우편을 다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5명에게 보내는데 분할 방식은 선택권을 주는 게 좋겠죠. 그죠? 분할 방식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3가지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현물 분할. 그냥 이 물건 전체를 6분의 1씩 나누어서 갖자. 위치는 서로 협의하자.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는 현금 분할. 자,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어 보자. 자, 이런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배상 방식입니다. 6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땅을 모두 갖고 5명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 5명 중에 한 사람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재판상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재판상 분할 들어갑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죠? 소송합니다. 어떤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하나 함께 해야 될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다 그랬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한 달 안에 결정이 납니다. 거의 소송을 제기한 쪽에 유리한 쪽으로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다른 공유자에게 전달이 되면 이 공유자는 여러분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이제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물건을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 발목이 묶여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을 받는다 그랬죠. 자,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까지 들어갑니다. 자, 경매까지 들어가면 내가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까 예측해 봐야 되겠죠. 낙찰가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온비드에 보시면
이 지역에 동일 지목의 낙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몇 %에 낙찰됐는지 보시면 이 땅이 얼마에 낙찰될지, 그리고 낙찰되면 나한테 얼마만큼 배당이 될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땅은 전체 땅 6분의 1입니다. 전체 땅을 경매에 붙이면 약 6억 정도부터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의 낙찰 통계를 보면 약 90% 정도에서 낙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적어도 5억에서 6억 사이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원이 보유한 지분은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면 6억의 6분의 1, 1억을 배당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 낙찰받기 위해서 투입했던 매수 대금은 5,100만 원이었습니다. 적어도 세전 4,500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상당한 수익률이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지분 토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수익성이 보장된 지분 토지를 찾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시면 약간의 길고 짧음은 있을지언정 여러분에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지분 토지입니다. 그것을 직접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드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분 토지 공부 놀공에서 함께 시작하시면 분명 이 지분 토지가 여러분을 월급 대신 월세로 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